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어대한과 반한동훈 구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세론을 형성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할 대항마로 누가 먼저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SK 측은 2심 법원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잘못 산정해 재산 분할액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를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던 분들과 일하는 것보다 훌륭하다고 정평난 분들과 새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7월 다음 달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당대표 출마 러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기인데요. 등판이 임박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채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먼저 차기 지도부의 일원이죠. 최고위원 라인업을 잘 갖춰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아마 앞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함께 뛸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후보군들을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태풍 전야죠. 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건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또 다른 분들도 네. 자기와 함께 뛸 분들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왜 이준석 대표가 천하 용인 해서 이제 그 4명 같이 이렇게 묶어서 네. 같이 나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이번 대표 경선에서도 그 대표와 함께 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군단을 형성을 해서 함께 나갈 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누가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로 같이 그 파트너가 될지 런닝메이트가 될지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네. 설마 무성한 상태죠. 하마평만 지금 여기저기서 기사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재등판이 가시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해 나갈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윤한 갈등설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혀왔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산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윤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주변에다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한 갈등설을 둘러싼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좀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불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발언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21년 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설령 다소 최근에 와서는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다고 하더라도 네네. 근본적으로는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하고 또 화합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은 약간의 부부싸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네. 앞으로 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과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여당의 수장으로서 자연스럽게 뭐 주례회동이라든가 어떤 많은 또 그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칼로 물베기 부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여당과의 관계 그리고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좀 껄끄럽지 않겠냐. 본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우려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뭐 친윤계에서 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에 맞설 친윤계 당대표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막 물색하고 그렇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맞서서 한동훈 위원장 측도 지금 같이 뭐 그 최고위원을 같이 꾸릴 뭐 이런 러닝메이트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네. 그 사퇴를 하면서 이준석 체제가 약간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지금 한동훈 체제에서도 한동훈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이때 최고위원들이 4명만 사퇴해도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들도 같이 이제 뭐 한동훈 팀을 꾸린다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이 한동훈 팀을 꾸린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가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네. 이것이 오히려 뭐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자극하는 약간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꾸린다고 하는 비윤계, 하여튼 친한계 분들이 다 비윤이에요. 네. 저는 이게 여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과 벌써 지금 각을 세우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과연 만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뭐 본인은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이 분석과 추측, 생각일 뿐입니다만. 자, 그런데요. 당대표 후보 등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졌는데 그 이외에 대항마로 나설 또는 이 당권 주자들 어떤 사람이 먼저 나설지는 아직까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구도나 분위기가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죠. 오히려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이 두드러진 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글쎄, 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비윤이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 쪽과 뭐 대척점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을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기에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권을 두고 당권 주자들 아주 묘한 지금 알력 다툼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윤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과연 어떤 식으로 견제할지 이게 지금 궁금한데요. 다른 당권 주자를 지원할 가능성,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당권 주자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당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최고위원으로서 곁에서 견제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요즘 어대한이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대한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동훈 대세론의 견제구를 날린 건데 근데 이게요. 여론조사 오늘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걸 살펴보면요. 이 어대한이 맞는 것처럼 나옵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철규 지금 전 총장님 말씀하신 거는 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대한이라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근데 어대한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지지도가 없는데
어대안이다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만들어가면 그건 모욕이죠.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기망이죠. 그건 당원들에 대한 거짓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몰아가는 프레임을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몰아가는 프레임 얘기하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하실 때 김기현 대표 지지도 굉장히 낮으셨는데 친윤계가 앞장서서 몰아가는 프레임으로 억지로 당 대표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네. 그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당이 굉장히 풍비박산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네.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민주당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만든 그런 빌미를 제공한 분들이 네. 친윤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자중하셔야죠. 그런데 또 이 전당대회라는 게 결과가 너무 예측이 가능하면 흥행에 또 성공할 수가 그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막 뜨거워지고 달아올라야 되는데 어대한 그러면은 뭐 누가 나오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은 흥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철규 의원도 그런 차원의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누가 될지 몰라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원론적으로는 뭐 당원들 무시한 거 아니냐, 뚜껑 열어보기 전에 예단하는 게 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진단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인 건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견제구를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처음에는 2인 지도 체제로 구성을 해보겠다. 네. 황우여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거머쥐게 되면 견제하겠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결선 투표 가겠다. 이거는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이 과반을 1차 투표에서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2차 투표 가는 거거든요. 네. 2차 투표에서 설령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더라도 표를 굉장히 근소하게 간달지 하면 어떤 그 지도력에 좀 금이 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원보이스를 내기보다는 뭔가 대통령을 둘러싼 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우려했던 권력 암투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윤 쪽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묘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또 친한 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또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채널A 라디오쇼죠.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신지호 전 의원은요, 친윤계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그림을 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어대안에 대해서 뭐 당원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네. 이게 선후 경중이 뭔지를 진짜 그 분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2조 세력의 그 무도한 입만 열면 탄핵 얘기하고 임기 단축 얘기하고 예. 그거를 한동훈 같은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방어를 해내고 바로 또 역으로 공격도 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전선을 유지해 줘야지, 대통령은 좀 한 발 떨어져서 안정적인 국정을 그나마 할 수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야당의 횡포에 그냥 맥도 못 쓰는 이런 리더십은 갖고는요,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2조 세력의 무도한 공세에 바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데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자, 신지호 전 의원의 말은 그거예요. 지금 당 상황에서는 전투력 있는 사람이 끌고 나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 지금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비슷한 네.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측과.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친윤계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도 뭐 본인이 가장 잘한다. 뭐 네. 20년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저는 뭐 아직 뭐 경선 이제 뭐 시작은 아직 안 됐지만 지금 기간에도 충분히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이렇게 식사하고 약간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거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선거가 뭐 3년이나 남았고 앞으로 선거가 없는데, 저는 여당 당대표 후보라면은 지금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올리겠다, 약간 이런 공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선 긋는 메시지는 전혀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 국가한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쓴소리를 계속 이어왔었죠. 전직 당 대표 인물들,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전직 대표들도 나서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공격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총선에서 2조 심판으로 패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뭐 계속 공격을 해왔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 후보들도요. 막판 고심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네? 지금 대항마가 누구냐 지금 굉장히 관심 뜨겁지 않습니까? 왜 먼저 탁 튀고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형 현재 구도를 보면요. 누구든지 내가 친윤 후보다,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뭐 그 과거의 김기현 후보처럼 네.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공개되는 순간에 아마 지지도가 폭락할 거예요. 아하. 지금 분위기에서는 네. 그 당원들도 보기에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에게 러닝메이트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사실 무리해서 대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네. 역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당원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든지 간에 내가 뭐 지금 친윤계가 나를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친윤계가 지금 당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그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